1990년 3월 27일인데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627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대출 총량 관리에 35년 전의 쌍봉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쌍봉과 상당히 비슷하. 그러면 우리나라는 3월 달이다는 보유세라는 걸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30년 전에 BIS 8%랑 지금의 위험가중지 RWA 25%랑 13년 5개월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겠나.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업데이트가 좀 늦습니다. 요즘 엑셀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작업할 게 많아서 조금 늦습니다. 오전에 방송은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이 가기 전에 순서 없이 그냥 캡처한 순서대로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최대한 줄여서 capture했는데 꼭 보여드려야 될 것만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도 되게 많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제 6월달 들어서는 거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진폭도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의 미미해요. 0.0 몇이에요. 0.03, 0.01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옆으로 긴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 지수로는요 하락이 돼 버려요. 왜냐면 물가라는 거는 계속 오르게 돼 있잖아요. 최소한 물가보다는 더 올라야지 오르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오늘도 보니까 강남구는 야 진짜 오랜만에 0.01 플러스 났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렇지만 서초랑 송파, 강동이 그래도 하락을 좀 다시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강동구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순서 없이 볼게요. 그 대신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오늘 구별로 보면 이렇게 보면은 강남구는 렉슬이 조금 빠지고 개포자이가 조금 오르고 근데 다들 0.2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진폭이 막대기 래퍼가 되게 작죠. 그리고 서초구는 시가총액 20등까지는 거래가 아예 없어요. 있어도 내곡동에 있는 서초샵, 그 다음에 방배동 3호 4차 여기는 세대수가 되게 작은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났지만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여도가 적어서 소폭 많이 났습니다. 자, 송파구도 거래가 리센치 하나, 그 다음에 해밀이, 그 다음에 트리지움, 소폭이 있는 소폭, 그러니까 0.05입니다. 자, 근데 강동구는 꽤 빠졌어요. 보시면 올림픽 파크포리아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그라시움, 그 다음에 고레일 많이 빠졌죠. 근데 문제는 저 뒤로 가면요 천호 강래펠, 천호동에 이거 엄청 높은 데 있어요. 그거랑 명의루성 약간 구축이죠. 그래서 4.7% 많이 빠졌죠. 이렇게 거래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하락 거래는 늘어요. 근데 어디가 상승 거래가 느냐면 중저가 있죠. 그래서 뭐 성북구라든지 아니면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그다음에 금천구, 관악구 이런 데가 거래가 많이 돼요. 그렇지만 강남 3구나 이런 고가 아파트들은 거래 죽수면서 하락이 더 많아졌어요. 자, 하나씩 순서 없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깜빡할지 모르니까 따로 캡처해 놓은 거. 요거는 따로 캡처를 해야지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폴더에다가 따로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릴까봐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자, 이거는 실질 지수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서울 아파트의 명목 지수고요. 요거는 실질 지수입니다. 명목 지수보다 실질 지수가 더 낮아요. 왜냐면 물가만큼 차감을 하니까. 그다음에 노은 같은 경우는 분홍색이 명목 지수고 빨간색이 실질 지수입니다. 강세장에서는요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물가는 올라봤자 0. 몇 %잖아요. 근데 막 한 달 월간 그 대신 아파트가 오를 때는 막 5%, 10%씩 오른 것도 막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요건 어제 오늘 조금씩 변하죠.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동남권부터 잘랐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1년 최근 6개월치고요. 요거는 1년 반치입니다. 이건 작년 1월달부터예요. 이거는 올해 1월달부터고 강남구가 계속 빠지죠. 명목으로도 많이 빠지죠. 실제로는 더 빠지죠. 자, 요거는 어제 오늘 크게 움직인 게 없는데 여기 점 하나 찍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점 하나 뚝 송파구 때문에 송파구에 뚝 헬리오가 직거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 30억씩 되던 게 33억까지 갔었나? 그게 오늘 직거래가 20억짜리가 신고가 됐어요. 근데 아실이나 저나 호갱노노나 전부 월 평균값으로 하기 때문에 걔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그래프를 보면요 그 이상거래, 직거래 이런 게 있어도 못 느껴요. 왜냐면 그건 월 평균이거든. 저는 근데 1데이터잖아. 1데이터. 점이 하나 찍힌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대세는 지장 없죠? 근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니까. 과거에도. 그 대신 여러분들 요 기울기 보세요. 강남구가 1년 동안 이렇게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박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빠져. 매일매일.
서초구도 이제 점점 얘보다는 덜하지만 송파구도 먼저 급하게 빠졌다가 반등을 하려다가 제가 볼 때 이거 또 빠져요. 또 빠져. 이거 제가 어깨 머리 어깨 헤드앤숄더 패턴 얘기했죠? 요건 노도강입니다. 영끌 50 인덱스 넘어갈게요.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이겁니다. 자, 요게 명목 지수예요. 요거는 실질 지수예요. 서울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명목 지수는 3월 11일 날이 고점이에요. 올해. 근데 실질 지수는요. 2월 28일이 고점이에요. 왜냐면 이때도 물가만큼 빼잖아요.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얘가 급하게 오르거든. 근데 하락할 때는 물가만큼 더 빠지죠.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 실질 지수로는 별로 반등을 못 해요. 그리고 2차 하락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올라갔다가 얘가 쌍봉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실질 지수는 못 가요. 자, 어제 오늘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어제 오늘. 자, 이제 갭찬 걸 볼게요. 자, 강남구는 워낙 빠지니까 이 X축을 깨고 내려갔어. 또 이 스케일 조정을 해야 돼요. 어제 오늘. 왜 안 변하지?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시간이 안 변하는 거 보니까 같은 거를 캡처를 했어. 여기서부터는 돼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얘는 되잖아. 동작구 움직이고 영등포구 오르고 양천구 조금 빠지고 강서구 오르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조금씩 오르죠? 은평구 조금 오르고 중구 조금 오르고 동로구 좀 빠지고 노원구 좀 빠지고 도봉구 좀 오르고 강북구 좀 빠지고 성북구 좀 오르고 중량구 좀 빠지고 동대문구 좀 오르고 그다음에 금천구 조금 내리고 이거 영끌이니까 뺄게요. 관악구 내리고 구로구는 뭐 어정쩡하게 움직이네. 자, 근데 이걸 안 했네. 강남 이걸 캡처를 못했네요. 이걸 할 수 없이 이걸로 봐야겠대. 이걸로 볼게 그냥 여기서. 근데 이거 안 되는데. 잠깐만. 움직이네. 송파구 빠지죠? 송파구 여기 뚝 떨어진 거 보세요. 뚝 떨어진 거. 어제 오늘. 캡처를 제가 또 같은 거로 캡처를 2번 했어요. 조금씩이죠? 그리고 마포구도 조금씩이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낭패네. 자,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본 건 요 1년치만 본 거거든요. 강남구 요거는 25개월 2019년부터 코로나 때부터 해갖고 쭉 본 겁니다. 자, 어제 오늘 좀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어제 오늘 이것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한강 벨트가 있고 한강 비한강 벨트가 있어요. 25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한강 벨트만 모았습니다. 한강 벨트는 고점을 다 대부분 넘었습니다. 얘는 누구게요? 한강에 붙어 있으면서 조금 중저가가 많은데 강서구. 어제 오늘. 자, 이건 한강 벨트입니다. 얘네들은 빠졌다가 다 전고점을 대부분 넘었어요. 자, 이번에는 비한강 벨트입니다. 자, 요 까만 게 서울 평균입니다. 어제 오늘. 다들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어제 오늘. 그러니까 초록색 성북구는 올랐네. 근데 강북구는 빠졌네. 노원구 조금 오르고 여기 도봉구 조금 오르고. 자, 이렇게 섞여요. 자, 이건 25개국으로 같이 본 건데 1년치입니다. 방금 여기만 보는 게 여기만 본 게 요겁니다. 어제 오늘. 자, 윗동네는 오르죠. 얘도 Y축을 뚫고 올라가네. 얘는 아직 안 빠졌네. 자, 이거 갖다가 또 한강과 비한강을 나눌게요. 이렇게. 여기는 한강 벨트, 여기는 비한강 벨트. 한강 벨트는 다 빠져요. 올랐다가 다 최근 들어서 빠지고 있어요. 비한강 벨트는 지금도 올라요. 근데 얘네들은 고점에서부터 20-30% 빠진 것도 수두룩해요. 얘네들은 2021년보다 막 몇 억씩 더 올라있지. 밀렸어도.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만 이것도 이거 조금 움직이죠? 이거는 공원이가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평균 거래 단가입니다. 평균 거래 단가가 조금씩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죠. 그냥 매년 보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본 거고 이거 넘어가고. 자, 스타 시가총 상위 100개 아파트입니다. 자, 어제 오늘.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 파라볼릭이 내려오죠. 어제 오늘 내려오죠. 왜 그러냐면 요 저점이 어제까지는 4월달이 저점이었는데 오늘 그 데이터로는 5월달 저점이 깼어요.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어제 오늘 날짜가 바뀌죠. 4월 5월 신저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변해요.
엑셀레이션 팩터라고 그래가지고 공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강남 3구에서만 50개 고른 거예요. 어제 오늘 보세요. 여기 저점이 뚝 떨어지죠. 이 저점이 누가 떨어뜨린지 아세요? 헬리오 직거래가 떨어뜨린 거예요. 이거. 근데 평균가는 그 병에 대세 영향은 없죠. 그렇지만 이거 우하향하는 거 보이죠? 여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랑 지금 부동산은 주간 동향 주세는 이런 게 안 나온다고요. 계산 방식이 달라가지고. 자, 강남구입니다. 어제 오늘 조금 변한 게 없네. 조금 변하네. 조금. 자,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어제 오늘 잘 보세요. 송파구도 여기가 변합니다. 파라블릭이 뚝 떨어지죠. 얘도 보세요. 4월 5월 4월 5월 4월 5월 그러면서 월간으로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빨강 파랑 파랑이란 건 월간 마이너스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본 거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서울만 전국적으로 넘어가지고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100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는 중이고 광역시나 팔계도는 진짜 5년째 빠지고 있고요. 처참하죠? 근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은 니들 망하든 말든 우리끼리만 오르면 돼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 오늘 거래를 보면 오늘 총 295건이 신고됐는데 좀 많이 줄었죠? 평일 기준으로. 그리고 지난달이 131건, 이번달이 166건입니다. 지난달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죠?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신고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6월달께 신고가 되는데 이 166건이면 되게 적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서울 거래를 보면요. 1158건이에요. 지금 오늘이 19일이니까 18일차 인데도 1158건밖에 안 돼요. 이거 4000건이나 넘을라나 모르겠네. 거래가 확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없이 소강 상태에다가 본격적으로 하락이 와요. 아직까지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된다고. 근데 강남 상구는 지금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강남 상구 계속 오른다고 그러는데 실거래가 보면 영 아니거든요. 호가는 오를 수 있겠지. 다른 지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서울은 못 올랐습니다. 0.01 올랐어요. 경기도는 계속 올라요 지금. 인천 좀 모르고 그 다음에 대구, 대전 빠졌고 전남, 충북 빠졌고 이번 달 아직 물가만큼밖에 상승 못했어요. 전국적으로는. 서울은 그보다 훨씬 못 미쳤고. 자, 이거는 이거는 명목이고 이거 실질입니다. 실질로 하면 아직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이번 달, 지난달. 자, 25개구도 보면 강남, 서초 빠졌죠? 이건 이번 달 월간 누적이고 이건 지난달이고 이게 오늘입니다. 강남은 조금 0.02, 야 그동안 계속 빠지다가 0.02 모처럼 올랐네. 근데 서초, 송파, 강동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도봉, 성북, 중구, 그 다음에 여기 동작 이런 데 쭉 올랐죠. 야금야금 올랐죠. 진동폭이 되게 적죠. 하락한 데는 강북, 뭐 성동, 용산, 종로. 특히 용산도 빠지고 성동도 빠지네요. 근데 이걸 물가로 반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충 비슷한데 월간으로 지금 아직 마이너스다. 물가로 0.36% 올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명목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물가를 감안하면 아직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좀 더 올라야 돼요. 작년 막 오를 때는요 1.5%씩 올랐다고. 2%, 1.5, 3%씩 오른 데도 있어요 월간으로. 근데 이거 0.03으로 오른 거는 물가보다 못 오른 거야. 그러니까는 시상이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고 변곡점이라는 뜻이죠 지금이. 자, 이건 거래 건수 지난달, 지지난달은 거래가 많이 됐는데 이번 달은 거래가 확 줄어들었죠. 7, 8천 건 이상 됐는데 이번 달은 이번 달은 150 잠깐만요. 1168건이에요. 1168건. 이게 1158건 여기 써 있구나. 숫자가 가려갖고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막대 그래프로 보면 되게 낮죠? 지금 20일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거래가 확 줄으면 이제는요 올라도 찔끔 내려도 찔끔 눈치 보다가 두세 달 지나면은요 2022년 7, 8월 달 지나면서부터 폭락한 적 있죠? 그때랑 상황이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셉니다. 이번 달 수원, 영통 많이 올랐네. 광명도 꽤 올랐고 나머지는 잔잔해요. 누적으로 보면요 영통이 많이 올랐고 화성, 동탄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 지난달은 소소하고요. 이걸 또 물가를 감안하면 그래도 영통은 많이 올랐고요. 동탄도 많이 올랐어요.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기도는 강세입니다. 서울 145개 동별로 보면 소소하죠 지금. 그 다음에 뒤쪽 저기 신당동 한번 조금, 도남동, 그 다음에 신대방동 이렇게 쭉쭉 튀어나온 동이 있지만 대체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지막하다. 눈치 보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물가를 감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빨간색인데 물가를 감안하면 아직은 파란색이 더 많아요. 아직 월간으로 물가만큼은 못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요게 오늘 거고요. 이번 달, 지난달 누적입니다. 대체로 플러스입니다. 그렇지만 상승률은 되게 낮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번 달 마이너스도 많네. 서초, 송파, 강동이 특히 많이 빠졌죠. 종로는 뭐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많이 빠져도 의미가 없고요. 중구도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남산타운 한두 개 건이 이렇게 이상하게 거래되면 시가총액이 확 튀어요. 성북구, 도봉구 전부 중저가 아파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강남구는 지난달도 빠지고 이번 달도 강남구 서초구 마이너스잖아요. 강동구도 마이너스 보합이고 그 송파구만 조금 플러스돼요. 송파구는 그 3, 4월 달에 엄청 폭락했어. 아니 3, 4월 달에 폭락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반등하는 중이야 지금. 어떤 아파트가 빠졌나? 이따가 막대 그래프 봤죠? 도곡 엑스리 좀 빠졌고요. 송파구는 리센츠, 헤윌리, 트리즘 빠졌고요. 강동구는 올림픽, 올파포, 그라시움, 고레일 이렇게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에서는요. 이거는 1등부터 200등까지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의 3월 이후 누적인데 대체로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 맨날 보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아까 봤던 거 여기서 강동구가 오늘 제일 많이 빠졌다는 거. 다른 데는 빨간색이 많아요. 근데 필요한 거면 이것만 딱 했어요. 자, 오늘 어제 오늘 그거를 제대로 못 자른 걸 잘못 잘라가지고 강동구 빠지고 이런 걸 잘 못 보여드렸네. 자, 어쨌든 지금 실거래가를 집계하다 보면 한 2, 3일 전부터는 거래가 급감하는 게 보여요. 특히 이번 달, 지난달 것까지는 아직 뒤늦게 신고하는 건수가 한 10대 건씩은 돼. 그래갖고 걔네들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 내야 돼. 날짜 기한 어겨가지고. 어쨌든 거래가 확 줄었고, 강남 4구랑 성동구나 그 용산구나 이런 데는 돌아가면서 빠져요. 쉬었다 빠지고 그래요. 한꺼번에 다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도 결국 목에 차면 결국 같이 무너지니까 2022년 여름 이후 가을 폭락장이 곧 오지 않겠냐. 그리고 2006년도 지나고서 2007년도에 나타났던 버블7 터졌을 때 있죠. 강남 3구 오질나게 터지고 분당 빠지고 막 이렇게 그때 강동구도 버블7 아니었던 강동구 그 다음에 저기 과천 다 같이 폭락했어요. 그게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여러분들 일단 감안하셔서 잘 분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강남 3구가 못 오르면 2022년 가을이나 2007년 버블7 때처럼 급락장이 올 것이다. 1번 여러분들 의견 적어주세요. 아니다, 지금 중저가 아파트가 폭넓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안 빠진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2번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적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라인 나우. 네. 그리고 제가 새롭게 그래프를 만든 게 많은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또 오늘 밤에 미국이 주식시장이 휴장이어가지고 방송 안 하니까 봐서 부동산 방송 몇 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호응에 따른 영상을 더 올리느냐 마느냐는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아. 폭탄 돌리기다. 대구에 가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하우징 마켓이 티킹 밤이래요. 비즈니스 타임즈에 가서도 일본이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로 쳐내려가고 있다. 민간 신용이 피크 칠 때 206%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 치고서요. 꺾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만 가계와 기업이 둘 다 100%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220%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이런 길을 겪을지 않을까. 일본은 91년이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이고 미국, 유럽은 2006년도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직금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일어설 수 없는 27일 후에 내각이 결성되자마자 이런 걸 발표합니다. 1990년 3월 27일인데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627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대출 총량 관리에 90년에 범죄와의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일본에서 야쿠자와의 전쟁이 선포가 돼요. 야쿠자들이 일본의 부동산 법을 만드는데 야쿠자가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폭락할 때도 기여를 했어요. 폭력단 신법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고가 매입.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귀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세를 그때 처음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종토세를 배워갔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보유세. 부동산 잡는 데는 보유세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BIS 8% 기준 이겁니다.
위험 가중치 RWA라고 그래가지고 그 BIS의 분모가 RWA예요.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 그래서 지금 버블을 지금 미리 터트리려는 거거든요. 1주택업계 가격 파괴 돌풍 40% 내려. 이게 지금의 LH라고 생각을 해요. 35년 전에 쌍봉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쌍봉과 상당히 비슷하. 그러면 우리가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더 가면 고점이 몇 월 달이냐면 1월 달에 1월 달. 그러면 우리나라는 3월 달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날 트윗을 시작한 거예요. 3.27 대책 나오고 나서 주는데 10%, 6%, 3%, 0% 대출이 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회수도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3.27 대책 때 총량 규제 딱 하니까 대출이 15%, 10%, 5%, 4%, 빵. 6.27 대책 총량 규제 이후로 환갑률이 방향이 꺾여져 방향이. 그러니까 얘가 소장님 말씀처럼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부동산 대책은 3.27 융자 총량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6.27 대출 총량 관리예요. 단어만 살짝 바꾸고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특히 다주택 투기 세력들 지조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토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라는 걸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공개년도 슬슬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은행을 압박한 수단이 BIS 8% 맞춰갖고 위험가중치 RWA가 25%라고 지금 아마 3, 4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일본의 30년 전에 BIS 8%랑 지금의 위험가중치 RWA 25%랑 LH 가격 파괴 열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7년부터 90년 10월까지 13년 5개월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겠나.